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매주 수요일에는요, 보수의 시각으로 현안을 들여다보는 진격의 보수 시간이 있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도 뭐 너무 예리하고 흥미진진한 분석을 해주셔서 네, 기다리고 고맙습니다. 있었습니다. 자, 오늘 뭐 헬마우스 나오지 않았지만, 네, 제가 왜 못 나오셨죠? 요즘에 뭐 많이들 그렇군요. 또 네, 알겠습니다. 격리되는 네. 강제 휴가 들어가는 분들이 계셔서 네. 제가 잘 네. 헬마까지 겸해서 네. 균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격의 보수 대선 뭐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딱 네. 일주일. 사실 내일 모레 사전투표 시작이고요. 네. 그런데 내일부터 새로운 여론조사를 공표하지 못하는 이른바 블랙아웃으로 네.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중도 민심을 가장 잘하는 분이 바로 이원주 의원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자,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층 유튜브를 모두 다 시청하신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뭐 싹 다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중요한 것들. 네. 가급적 이렇게 우리 것만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네, 저쪽은 무슨 주장을 하고 예. 근거는 뭐고 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구나. 이거 알아야죠. 또. 정치인에게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편식하지 않는 거. 네네네. 지지자 얘기만 들으면 네. 항상 자기가 잘하는 줄 알잖아요. 그럼요. 이게 약간 우리가 선거뽕이라고 그래가지고. 선거뽕. 유세장을 가면 다 저를 지지하는 사람만,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만 있잖아요. 내가 당선이 안 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점점 과격해져요. 저도 처음에는 좀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이건 아닌 것 같다. 뽕을 조심하자. 네. 자기 지금 지지자들만 막 환호하는 거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뭐 여야 대선 후보들도 좀 그런 경향이 나타납니까? 그렇죠. 네네. 그 유세장을 가시면 과격해지시죠. 유세장에 가면 과격해진다. 왜냐하면 그들이 열광하는 얘기를 자꾸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막 거기 열기에 취해가지고 네네. 자기도 모르게 막 업이 돼요. 업이 된다. 네. 그러니까 조심해야 이게 됩니다. 아니 연세들이 다 있으신데.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 모인 사람은 딱 한계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 한 말들이 카메라로 잡히고 방송으로 잡혀가지고 맞아요. 방송으로 전국에 방송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본인은 지역에서 한 건데 눈앞에 사람들에게. 자기 지지자들 앞에서 한 거고 그래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그걸 듣고 보고 판단하죠. 사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야, 정치 관록이 있으신 분으로서 정말 또 대선 후보들이 주의할 점까지 지금 이 조언을 주셨습니다. 자, 현재 양당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궁금한데 자, 바로 오늘 아침에 우상호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그리고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이 이야기한 분석을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정말 뭐 초박빙 그런 상황이라서요. 네. 이게 그 당일날까지 이렇게 좀 접전으로 갈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1%에서 2% 이내에서 이제 승부가 날 것 같은데요. 네. 결국은 이제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 그 진영의 결집력이 누가 더 강하냐 이제 이쪽이 더 이 판세의 결정적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빙이라는 게 살얼음이잖아요. 예. 우리 프린트 용지 한 묶음 해놓으면 종이 한 장 딱 빼는 그 차이. 3천만 명이 투표한다고 보면요. 1%가 30만이거든요. 3%면 거의 얼추 100만이에요. 네. 그래서 그 A4 용지가 과연 몇 장이나 들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1% 차이도 사실은 살떨리는 차이죠. 야, 양쪽의 분석이 모두 다 그냥 초박빙이다, 살얼음판이다, 살떨리는 차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쪽 다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인식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이 의원님은 어떻게 판세 분석 중이세요? 예측 불허의 접전. 예측 불허의 접전. 네. 지난주까지는 사실 저희가 약간 박빙 우세였던 것 같은데. 박빙 우세, 경합 우세 뭐 이렇게 네. 했는데. 근데 막판으로 치달을수록 약간 민주당이 올라오는 느낌? 더 붙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뭘까 하면 저는 이제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분석을 할 때 일단 예전에도 한번 제가 그런 말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호남은 항상 막판 한 2, 3주 남겨놓고 결정한다. 특히 그중에 호남의 한 30% 정도가. 지켜보다가. 네, 제가 쭉 봤을 때는 거의 예외 없이 그랬거든요. 네. 그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 물론 뭐 상당히 우리가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그래도 한계가 있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이제 어쨌든 여당이고 지금 지방선거 또 총선 다 이겼기 때문에
조직력이 굉장히 강하죠. 전국적인 조직력이 탄탄하다. 네, 막판 조직력 때문에 좀 올라오는 게 있고. 근데 부동산에 대한 분노 이런 게 약간 깔아앉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집값이 다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하고 있고. 네, 그런 또 게 이재명 있습니다. 후보도 사과하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네. 여야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심하면 큰일 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심하면 큰일 난다. 초박빙이 맞다. 네네네. 야, 분석해 주셨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호남 잠깐 네. 얘기해 주신 게 네. 흥미로워서 네. 자, 지금 그동안 이번 대선이 상당히 좀 야당 입장에서 네. 보수 정당 입장에서 네. 호남 구애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네네네. 이준석 네, 많이 대표는 했죠. 네. 이준석 대표는 아예 사전 투표를 뭐 광주에서 그전에, 하겠다. 네. 김정인 어디서나 해도 위원장께서도 되니까. 또 하셨고. 예. 자, 그럼 예상보다 호남에서 안 나와도 표가 안 나와도 실망하지 말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네, 어떻게 네. 해석하세요? 네, 예상이 이제 30%라고 하니까 네네. 네, 그 정도는 안 나올 것 같다. 목표는 너무 높았다. 네, 근데 목표는 높게 잡아야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는요, 사실 지역주의 문제라든가 또 호남 같은 경우는 특수한 어떤 또 그 상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런 역사적으로. 거는 뭐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조금 우리가 한 1, 2년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다고 해서 네네. 네, 그러니까 금방 확 오를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면 그거 봐라 이러면서 다시 또 돌아가고 이러면 네. 안 된다는 네. 거죠. 저는 이번에 그래도 예년보다는 좀 많이 나와서 한 15%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대선에서 10% 넘은 적이 없어요. 네. 보통 박근혜 90% 대통령. 이상 뭐 다 그렇죠. 진보 쪽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 아마 그때 한 11%. 네, 두 근데 자릿수. 그때도 분위기 엄청 좋았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볼 때 한 15% 정도 15% 예상을 하고요. 뭐 더 나오면 좋지만 네. 이제 특히 이제 젊은 층에서 약간의 변화가 보입니다. 20대 이대남 중심으로. 네. 그러나 결국은 아직까지는 우리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회복된 건 저는 아니라고 아니다. 봅니다. 네. 30% 목표는 높게 잡는 거지만 네, 그래서 그래도 뭐 역대 대선에서는 가장 높은 두 자릿수를 그럼요. 기록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요. 네네. 조심스럽게. 뭐 마찬가지로 저는 민주당도 TK에서는 네네. 네, 역대보다는 좀 많이 나올 것이다. 뭐 아니, 그래봤자 오늘 약간의 차이겠지만. 박근형 씨 지지 선언이 너무 재밌어서 네. 뭐저 이제 동서화합을 이룰 후보가 이재명 후보다 이렇게 지지 그렇게 선언이 말씀하셨어요? 나와서 네. 네. 그래서 TK가 고향인데 네, 그 반대로 이제 지금 국민의힘은 호남구에 네, 또 뭐 뭐 이제 어쨌든 뭐 민주당. 지역주의 이런 예. 게 좀 무너지는 약간 완화되는 뭐 무너진 정도는 아니고요. 네, 완화된다. 완화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길게 거죠. 보면 좋은 네,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사전투표가 예전만큼 변수가 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의원님 보신 것 같아서 네. 또 이 코로나 확진자 수 폭증도 그렇고 네. 사전투표에 좀 분산해서 많이 쏠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사람이 몰리면 아무래도 좀 뭐 신경이 쓰이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좀 분산해서 나가자 이런 예.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밀집하는 거 싫어해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사전투표하면 젊은 사람들이 주로 나온다. 하고 일찍 또 뭐 당일날은 놀러 간다. 놀러도 가고 뭐 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코로나 같은 경우에 노인들이 아무래도 더 신경 쓰인다 이랬는데 네, 네. 사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노인들도 또 아주 적극적인 분들이 계시고요. 예. 물론 기저질환에 대한 위험 때문에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또 애가 있는 부모들. 예. 어린애가 있는 부부들 또 젊은 그런 부부들. 경우에도 또 좀 약간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럼 뭐 저는 그걸 크게 어느 한쪽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보죠. 그렇죠. 사전투표율이 높아질 것 같은데 이 여야 어디에 유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섞여서 다 많이 나올 것이다. 네, 뭐 요새 뭐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자면 뭐 이제 일각에서 이제 부정투표 뭐 이런 거 이제 그 얘기가 걱정 있더라고요. 막 하는데 좀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정서가? 사전투표 그 감시하는 체계가요. 예, 감시 체계가 좀 개선된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어쨌든 부실 관리 이런 건 좀 있었어요. 저 네, 부정선거라고는 아니어도.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부실 관리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선관위가 이번에도 잘못하면 얼마나 또 욕을 많이 먹겠습니까? 큰일 날 것이다. 네, 잘 하셔야죠. 네. 자, 부정선거 우려는 낮아졌다. 부실 관리도 좀 많이 개선됐으니 네. 사전투표 많이 할 것이다. 그래도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해야 네, 된다. 감시도 해야 되고. 네, 끝까지 네네. 또 시민 감시도 중요하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론조사까지만 이제 인용되고 발표되는 거예요. 네. 자, 여론조사에 응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선거운동 돼버린 거 아니냐. 네. 여론조사는 그냥 민심을 좀 확인하는 지표였는데 네.
이번에 여론조사에 상당히 일희일비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론조사 영향. 예,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과잉 여론조사도 너무 많고 너무 많이 쏟아지고 네. 그다음에 이거 자체가 이제 거의 진영 대립처럼 돼버렸고 네네네. 네,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인식을 하죠. 우리 그래서 후보한테 낮게 나오면 조작 아니냐 막 이래요. 네네. 뭐 어디는 뭐 어느 편이고 어디는 어느 편이고 뭐 이렇게까지 하고 뭐 저는 사실 그렇게 심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렇죠. 예. 그런데도 문제. 이제 지금 막 그런 경향들이 있고 또 심지어는요 여론조사에 응하라고 문자들도 돌아요.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꼭 응하십시오. 이렇게 뭐 070으로 시작되는 네. 번호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론조사에 빨리 응해서 여론조사를 높여놔야 기세를 올린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네네. 양 진영이 뭐 지금은 막 난리에 난리. 네, 난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정치 고관여층이 주로 응하고요. 예. 중도층은 여론조사에 별로 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경향이 있어서 사실 이게 정확한 여론은 까봐야 된다. 네, 다만 이제 추세만 참고하는 정도로. 예. 네.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론조사는 매일 쏟아집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오고 있고 또 나올 텐데요. 네, 너무 일희일비는 안 하셔도. 네. 자, 최근에는 또 이제 미디어도 뭐 지상파뿐입니까? 종합편성 채널, 보도 전문 채널, 여기에 또 뉴미디어, 뭐 유튜브 영향력이 굉장히 다양한데 뉴스 소비량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이제 시대가 됐습니다. 뭐 하나 새로운 게 터지면 그 폭발력이 예전보다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후보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못 정한 사람이 꽤 있다고 봅니다. 부동층이.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조사에는 고관여층이 주로 응하고요. 이미 정했고.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부동층보다 실제 부동층은 전 더 크다고 더 크다. 느끼고. 부동층은 아예 전화 끊어버리고. 네. 지금 막 어떻게 보면 두 후보의 또 네거티브가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맞아요. 거기에 대한 약간 짜증과 이런 것도 많아지면서 네. 아직 못 정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지난 선거 때도 생각보다는 못 정한 사람들이 막판에 많이 결정한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직도 못 정한 사람이 많고요. 그래서 사실은 막 내가 투표장에 갈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A 찍어야지. 그리고 투표장에 막 가다가 갑자기 이제 뭐 D를 찍기도 하고. 네네네. 그 변심 투표가 있을 수도 있다. 네네. 그래서 뭐 어떤 큰 변수를 안 만드는 게 좋죠. 야, 그러면 이제 그냥 본투표 3월 9일 네. 뭐 확진자까지 포함하면 7시 반 투표 끝날 때까지 네. 어떤 일이 터지냐에 따라서 그냥 이제 이 투표는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 근데 이제 여지가 그게 있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뭐 그렇다고 네거티브를 막 해서 상대방을 그거 알아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본인의 말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스스로 말을 조심해야 한다.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어느 양 후보든 너무너무 좋아서 찍는 사람 별로 없어요. 죄송한 얘기인데. 그죠? 그래서 마음에 안 들지만 뭐 대안이 있냐 뭐 이래가지고 찍는 상황이라면 많은 차악에 분들이 대한 최악을 막으려고 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네. 가다가 여기가 더 최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가다 보니까 최악이 될 네, 수도 뭐 어떤 있어요. 행동, 네네. 행태 또 말 이런 것 때문에.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를 찍어 눌러야지 그러고 너무 공격적으로 네, 나가다가 본인의 이미지가 나빠지기도 그렇죠. 하고. 얄미워지면 안 되거든요. 얄미워지면 안 된다. 또 과한 이야기를 해서 네. 실언이 돼도 안 되고. 네.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뭐 비호감, 네거티브 또는 검증이냐. 자, 오늘 이현주 전 의원 모시고 진격의 보수 함께하고 있는데요. 참 이 말씀 좋은 것 같아요. 이현주님 말씀. 결국에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내는 사람이 이긴다. 이 우리 국민들 또 마음 아니겠습니까? 네. 누가 통 크고 네. 누가 정말 포용력이 더 있고 네. 누가 더 품격을 지키느냐 네, 이게 중요한데 자, 앞서서 이제 저희가 우크라이나 전문가 인터뷰도 있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 상황이 대선에 끼치는 영향도 있겠죠? 네네. 그렇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어느 쪽으로 미칠지 좀 애매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일흥 이제 보통 안보에 대한 이런 이제 이슈가 나오면 안보 불안감 때문에 전통적으로 보수에 좀 유리하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보수가 했었는데. 강하다 이런 인식이 있으니까. 예. 근데 또 한편 제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평화 관리
이런 평화적 네. 관리, 네. 이런 이제 현상을 어떻게 평화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네, 분들도 네.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좀 층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남성과 여성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물론 그렇게 일리적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특히 엄마들의 마음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엄마들의 마음은 다르다. 네. 또 이제 아들이 장성해서 막 군대 가 있거나 그렇죠. 군대 갈 상황이면 그렇죠. 부모 마음은 막 요동치죠. 네네. 그래서 그 엄마들의 마음은 또 이렇게 이 평화 담론, 반전, 그러니까 같은 평화인데 이제 네. 반전 평화거든요. 전쟁 자체를 반대하는. 네. 그래서 조금은 이제 어느 쪽으로 더 유리할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이제 평화를 얘기하고 힘에 의한 평화도 좋고 그 말도 또 틀린 건 전 아니라고 보고요. 네. 사실 그 말에 전 찬성을 하는데 다만 이제 너무 또 이렇게 항상 오버를 하면 안 되거든요. 오버하면 안 된다. 네, 오버하다가 또 호전적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 오버하다가 호전적으로 보이고 네. 스텝 꼬이고 네. 막 그런 그러니까 경우 있죠. 이 안정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전반적으로 네, 이번 네, 선거는요. 네. 안정감, 네. 일관성. 네, 네, 야, 네. 청취자분들 반응이 뜨겁습니다. 저희 청취자 백상열님, 여성 패널 뉘신지요. 억지스러운 점도 없고 정말 이성적 논리적이십니다. 자주 뵀으면 좋겠네요. 바로 감사합니다. 이현주 전 의원이십니다. 자, 청취자 2987님, 이 의원님 걱정 많이 해주세요. 이현주 의원님 살짝 훌쩍거리시는 것 같아요. 건강관리 아닌데. 잘하세요. 요즘에 그 예민하시죠, 그죠? 건강하시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네. 사실 이거에 저도 그렇죠. 요즘에요. 우리 코로나로 사실상 이렇게 격리는 아니지만 네네. 집 밖에 제대로 못 나가고 조심하죠. 봄이 됐는데 아이들하고 막 나가서 놀고 싶은데 네네네. 그것도 잘 안 되고 맞아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이게.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얼마나 오래돼서 이게 뭐 몇 년 됐잖아요. 만 2년 넘어서 그렇죠. 3년째.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게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우울해요. 네, 네. 우울해. 네. 정말 우울하고 그런데다가 경제가 이제 좀 막 금리도 올라가고 네, 뭐 네.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예, 물가도 오르고. 예, 그리고 전쟁까지 났어요. 음. 근데 전쟁 보면서 어쨌든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네. 보면서 야, 우리도 열강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 상황들이 남의 나라 얘기처럼 안 들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막 이 국민들이요 우울하고 필요하고 막 좌절감 느끼고 지금 전반적으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절대 저는 이 짜증스럽게 하는 것, 이 우울감과 피로감을 더 증폭시키는 것은 하등 도움이 안 된다. 하나도 도움이 안 네, 된다. 그래서 뭔가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 그 신뢰감을 주는 네. 사람이 이긴다. 근데 지금 이제 사실 양 후보 다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그런 면에서 더 좀, 네. 좀 후보들이 다 생각하셔야 될 것 지금 같아요. 절박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절박하니까. 아까 뽕 얘기도 하셨고 네, 뭐 앞에 유세장에서. 지지자들이 막 윤석열, 이재명 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좀 거칠어지고 있죠. 네,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저는 좀 네거티브 삼가하시고 네네. 안 통합니다. 이제 특히 본인이 하는 네거티브는 네. 역효과네요. 그러니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 네네. 우울하고 힘들고 필요한 국민들한테 신뢰감을 주는 메시지 이거를 네.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일관되게 하면 네. 그리고 그것 중에서 한두 가지 자기가 좀 구체적인 것을 계속 던지면 저는 거기서 상당히 저는 네. 이 어떤 지금 접전 상황에서 결정적인 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자, 봅니다. 후보님들 지금 이 의원님 얘기를 좀 이건 뭐 여야 상관없이 보수 진보적 얘기도 아닙니다. 정말 이 자녀 가진 엄마의 마음을 네. 이 의원님이 그대로 전해주시는데 코로나19 3년 차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지금 우리 국민들은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받고 신뢰를 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누가 그 표심을 자극할 것인가 지켜보도록 하죠. 자, 국민 통합의 중요성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어제 발언 한번 듣고 올까요? 예, 박정희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게 하나 있죠. 강력한 추진력, 한다면 한다. 맞습니까? 근데 좀 닮은 사람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이재명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대구, 경주, 포항에 저희 외가 식구들이 많이 살아요. 여기 우리 친구들 대구에 많이 와 있죠? 어디 있는지 말하지 마세요. 식구들 동원했다 그럴 테니까. 국정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모르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머리를 빌려도 빌릴 머리라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이재명 후보 대구에 가서 어찌 보면 적진인데 내가 박정희를 닮았다. 네. 보수 여전 사시잖아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평가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아니 뭐 이재명 후보가 이제 저 선거 끝나고도 네. 좀 계속 좀 이런 어떤 열린 태도를 유지하시면 참 선거 좋을 것 끝난 같아요. 이후도. 네, 민주당도 그렇고. 선거 때만 하지 말고. 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네. 박정희 대통령 하면 뭔가 이렇게 막 굉장히 폄하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네. 근데 전 상당히 그게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네. 요즘에 이제 DJ나 노무현 정신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이번 대선에서 상당한 성과다.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있다. 승패를 네. 떠나서. 네네네. 이건 너무나 긍정적인 거고요. 공과를 아주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네. 특히 공은 저는 가급적 부각을 시켜서 네네. 국민 통합을 위한 그런 지도자들의 어떤 메시지로 네. 많이 활용을 하고 또 우리가 또 사실 세계적으로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아주 자랑스러운 사실 대통령들이 많이 지도자. 계셔요. 네. 네, 뭐 박정희 대통령이나 뭐 네. DJYS 또 노무현 대통령까지 예, 예. 저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저는 재평가를 좀 양쪽 진영이 합의해서 네네. 좀 했으면 좋겠다. 공 중심으로. 네네네. 네, 과는 과도 다시는 없어야 네, 되겠지만. 과도 뭐 우리가 이제 반성해야 되겠지만, 역사적으로. 네, 그걸 이렇게 막 감정을 가지고 왜냐하면 네. 피해받은 분들이 아직 살아계시는 네, 분들이 그렇죠, 계셔서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이제 많이 지금 벌써 몇십 년 지났어요. 네, 네. 이제는 네. 좀 더 화해를 이루고 네네. 우리 리더십에 대해서 네. 냉정한 공과를 평가할 때가 됐다. 자, 홍준표 전 후보의 경선을 도왔던 홍준표 서포터즈가 있는데요. 어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 박근영 씨도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 반면에 또 반대도 있죠. 조국 전 장관을 지지했던 친문단체입니다. 깨어있는 시민연대 깨시연. 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 또 이렇게 선언하기도 했고요. 기존의 진영이 좀 섞이고 있는 지점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이런 현상을 긍정적으로 이것도 봅니다. 긍정적이다. 네. 뭐 어떤 분들은 막 배신자다 뭐다 하는데 네. 아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다 각자 자기의 의사가 있는 거 아니겠죠. 네네. 우리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네네. 존중해야죠. 네, 다만 이제 너무 극렬하게 지지하고 이런 거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네네. 그러니까 막 광기로 지지하는 거 네.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뭐 문자 폭탄 네, 이런 네. 거 그게 사실 민주주의 파괴행위예요. 네. 그래서 내가 싫어해도 그 사람 지지하는 사람도 인정하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누가 되든 사실은 반대편 주자를 지지했던 사람들 그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나라가 굴러가요. 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네, 네. 너무 상처 주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상처 주는 얘기 하지 네. 말자. 네. 선거 후에 또 얼굴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이, 그러니까요. 얼굴 그럼- 보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아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 진짜 막 한 40% 뭐 남짓 뭐 혹은 그 전후로 해서 당선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랬는데 나머지 60%가 나를 안 찍은. 정말 싫어하고 네. 그다음에 하고 나서 뭐 또 실수 몇 개 하고 나면 당선된 다음에 네. 그러면 금방 20% 지지율. 후반대로 떨어집니다. 그럼 국가가요 유지가 안 돼요. 국정이요. 네. 네. 이거 큰일 납니다. 큰일 난다. 네. 통합이 중요하다 네. 하는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어쨌든 스윙부터 뭐 지금 20대 보니까 네. 한 50% 이상이 나 지지 후보 바꿀 수 있다. 이런 거 가능한 거죠. 네네네.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찍었어도 이번에 이재명 후보 찍을 수도 있고 과거에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찍었어도 이번에 또 윤석열 후보 찍을 수 있고 네네. 나쁜 현상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이 그럼요. 또 경쟁을 공정하게 해야죠. 경쟁은 공정하게. 결국은 국민에게 누가 체감되는 네. 정책 공약 메시지를 내느냐. 네네네. 네. 자, 안철수 심상정 두 후보, 뭐 우리가 소수정당 후보 이렇게 부르긴 합니다만 오늘도 사자 토론에 나서는데요. 자, 지금 아까 아직도 선택하지 못한 분들이 의외로 많을 것이다. 네. 추정을 해 주셨어요. 네. 그러면 만약 이재명도 아니고 윤석열도 아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2030 여성들의 표심이 표리하고 있다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여성 정치인이시니까 네. 요 대목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지금까지 이제 대표적인 중도층이죠 지금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약간
약간은 또 이제 우리 당이 이제 이대남 열심히 또 막 그동안, 구애를 하다 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서운함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가끔 SNS 보면 여성도 있다. 네, 왜 네, 주목 안 네, 해주느냐 그래서 이런 우리 좀 불만이 신경을 있어요. 써야 되는데 네. 여하튼간에 이제 좀 흩어질 것 같다. 흩어지면서 사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좀 두렵죠. 네. 두렵고. 어떻게 나올지. 네, 우리가 좀 이렇게 제대로 이제 배려하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과거에는 또 심상정 후보를 많이 지지하셨어요. 네, 네. 근데 지금은 페미니즘이 이제 좀 약간은 이제 좀 그 기세가 이제 꺾였고요. 꺾였다. 네, 네. 그리고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 좀 안타까운 게. 네. 이번 대선에 나오신 어떤 나오시면서 어떤 새로운 아젠다가 전혀 없으세요. 네, 그러니까 네. 달라진 모습이 전혀 없으세요. 그래서 똑같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계셔서 네, 네. 2017년하고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분은 이제 이대로는 좀 어렵다? 힘들지 않겠나 아. 이렇게 싶고요. 죄송한 말씀인데.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번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화 여파 이거 깨진 여파 네네네. 때문에 우리 당 지지층으로부터 상당한 어떤 서운함 이런 비난. 거를 네. 많이 받고 계시죠. 그래서 좀 저도 죄송하기도 하고 예, 예. 좀 유감이기도 하고 예. 그런데 일단 그건데 이제 네. 본인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이번에는 평가를 좀 받으셨어요. 지난 대선보다는 네, 존재감이나 그러니까 준비 많이 했다는 또 일단 평들이 많아요. 토론이 굉장히 일취월장하셨고 네. 그다음에 어쨌든 과학기술 강국이라든가 네. 정치교체 시대교체라는 새로운 아젠다를 제대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정치교체 이슈는 어쨌든 뭐 우리 당도 이제 진정성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만 예, 예. 통합 자체를 우리가 거부하진 않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뭐 또 연금 개혁이라든가 네. 사실 개혁적인 얘기는 안철수 후보가 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던지는 그런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네. 저는 상당한 재발견이 있었다고 평가를. 보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또 마지막 법정 토론이 있으니까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지켜보고 자, 이현주 전 의원님의 이 해안을 저희가 좀 계속 시사본부를 통해서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훅 갔어요, 의원님.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 위로와 희망. 네. 네. 이런 메시지 잘 던지면 자, 좋겠습니다. 후보들이 명심하시고 오늘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진격의 보수 이현주 전 의원이었습니다.